뭐 카페 내 돈으로 안 하기, 뭐 1억 정도 받아서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냥 카페를 그냥 가가지고 저 돈 좀 주세요. 저 카페 하나 차리려고요 하면서 나라에서 돈 주는 경우는 진짜 거의 드물다고 봐야 돼요. 저런 게 된다고? 저게 돈이 될까? 과연? 모든 자연스러움을 다 놓자. 자, 하자. 안녕하세요, 혜승 씨.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네. 지난번 방송 어떠셨나요? 주변 반응? 보신 분들 다 재밌게 봐주셨다고 하고 또 많이 유쾌하게 봐주시더라고요. 평소 모습이랑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똑같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응이 조금 괜찮았어요. 그렇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댓글도 좀 몇 개 봤는데 똑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다 비슷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30대쯤 된 그 바리스타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고 비슷한 고민 진짜 많이들 하시는구나 라는 걸 저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원래 더 빨리 이거를 방송을 또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도 걸리셨고 네. 일도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네. 일도 시작하고 코로나도 걸려가지고 시간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좀 더 저희가 다음 촬영이 조금 늦춰졌었는데 그 뒤로 뭔가 진척사항이나 변화사항이 있나요? 진척사항은 그냥 자리 계속 보고 있는 거랑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 뭐 혹시라도 더 도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찾고 있는 거야. 같이 더 모일 사람? 네. 그 모일 사람을 찾는 이유는 돈? 비용도 있고 좀 더 할 수 있는 일을 다양하게 하고 싶고 제일 좋은 건 둘이서 하는 거긴 한데 진짜 브랜드 만들려면 둘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있어요. 또 다른 역할을 분담해줄 사람을 또 좀 찾는 거군요. 네. 저희가 이 컨텐츠를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가장 큰 주제는 커피로 오래 잘 먹고 잘 살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실무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조언, 필요한 조언만을 저희가 딱 추려가지고 컨텐츠로 전달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컨텐츠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실무에 계신 분들을 많이 좀 섭외를 했어요. 사실 많이 섭외를 했는데 일단 시작점에서 다 좋지만 일단 돈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이제 예산 부분이겠죠. 예산이랑 이제 실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며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하는 그 초기에 이 돈을 어떤 식으로 굴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생각인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예산을 대략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건 신뢰가 안 된다면 그 예산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가 각자 일단 일하면서 모은 돈이 첫 번째고 뭐 약간의 부모님 도움 정도인데 사실 부모님 도움은 크지 않아요. 조금 각자 모은 돈으로 일단 하는 게 크고 워낙 적은 예산을 잡고 있어서 많이 크게 뭐 하는 게 없는 그리고 추가로 사실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대출도 받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그 대출 부분을 그 시도는 해보셨어요? 아직은 안 한 게 일을 신지 좀 오래돼가지고 아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나오면 조금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일을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중요한 건 돈이고 유지니까 제가 한 명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유지에 보태고 또 한 명 일을 하면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그 직장인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혹시 부족한 돈이 생길 때 같이 해결해보자라는 식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럼 대출 쪽을 신용대출 쪽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현재는 신용대출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창업대출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알아봤었는데 제가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카페 창업에는 안 해주더라고요. 잘. 그런 제조업이라던가 제조업이라는 게 로스팅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뭔가 공산품이나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드는 것 그쪽이라고 하거나 다른 사업 분야 부분에서 많이 지원이 나오지 카페 창업으로는 지원금이 잘 안 나와서 시기도 안 맞기도 계속 했고 이 시기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대출 부분 그다음에 뭐 다른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 이런 거 관련해서 경험이 있으신 그러니까 전문가라기보다도 그냥 경험이 있으신 실무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모셔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접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에게 많이들 이 카페 매장 하시는 분들,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와서 물어보세요.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고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제가 했던 모든 경험을 다 공유해 드리거든요. 실제로도 저희 혜성 씨가 한번 저한테 와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셔서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 하면서도 제가 참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나눠드리고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거는 조금 어려움이 많은 게 이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제가 알아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하시기가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이 루트나 이런 생리나 이런 문서 작성이나 이런 거가 익숙치 않은 분들은 이것 또한 너무 많은 일이 될 거라는 생각에 이거 뭐 공짜 돈 혹은 뭐 저금리의 돈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넣으세요 뭐 이렇게 제가 못 해드리는 게 제가 써드릴 게 아니면은 사실 그런 거조차 되게 무책임하게 들릴까봐 제가 함부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는 말을 잘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의 경험담을 차라리 정말 실무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게 차라리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번에 돈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부끄럽지만 제가 실무 담당자로 해서 이번 컨텐츠를 좀 찍어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함부로 다들 해보세요. 공짜 돈이잖아요. 뭐 저금리잖아요. 이렇게 잘 못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사업계획서 때문이에요.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업계획서에 써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거. 근데 그 사업계획서를 내가 정말 이쁘게 나 이런 카페 할 거고 이런 커피 할 거고 나의 브랜딩은 이거고 그래서 되게 차별성이 있어 라고 쓴다고 한들 카페로는 얘기하셨다시피 대출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원 사업을 잘 해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서를 쓰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실제로 할 사업을 쓰면 안 된다는 거, 그것도 하나 있고. 근데도 내가 그러면 좋은 정말 이거 차별성이 있을 만한 정말 좋은 거를 커피로 해서 만들어 봤어. 근데 그거를 또 문서로 예쁘게 하는 작업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집중해서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걸 제가 너무 알기 때문에 그걸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거에 시간 투자를 엄청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분명히 하시기에는 지금 다른 일이 너무 많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제안을 못 했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시기가 그랬고 혜선 씨 같은 경우는 더 좀 시간이 늘어나게 됐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정보도 좀 알려드리면서 이런 걸 해보시라고 준비해보시라고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컨텐츠가 아니어도 제가 몇 가지 혜선 씨한테 이거 한번 해보라라고 준비를 조금 알아본 게 많았었는데 그거를 풀어드리는 시간을 같이 이제 방송으로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냐, 이런 소상공인 혹은 청년, 창업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는 이 모든 정보를 어디서 얻냐라는 것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치면은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가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구글에서 기업마당이라고 치시면 돼요. 기업마당이라고 치면은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저희는 어디를 보면 되냐, 여기서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 공고를 저희가 더보기를 누르면 되죠. 이제 전체 지원사업이 다 뜨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쓸만한 것만 봐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보냐면 저희가 지금 여기 소재지, 제가 살고 있는 소재지 혹은 제가 사업장을 하는 소재지 다 상관이 없어요. 그 소재지 중심으로 보면은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죠. 그거를 빨리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은 소관부처를 써서 저희 소재지에서 준다라는 것은 정부기관이 강주광역시, 여기가 강주광역시잖아요. 강주광역시 시청 산하의 모든 기관들에서 주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강주광역시를 쓰면은 강주광역시 산하에 있는 모든 지원 사업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강주광역시 부분으로 나오는 이런 사업들 중에서 왠지 내 거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혜정 씨가 저한테 와서 지금 당장 자리를 알아보고 있고 계약을 바로 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으면 이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좀 밀렸잖아요. 네. 밀리면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리를 알아보고 있고 장소를 정하면은 당장 사업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업자를 당장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은 저는 사업자를 내는 걸 많이 미루라고 이야기해주는 편이에요. 오히려 사업자를 최대한 늦게 낼 수 있으면 되느라.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공무원이 됐고 내가 예산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건 세금이잖아요. 그럼 네. 어떤 사람한테 주고 싶냐면 이미 사업자를 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면은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세금을 잘 써서 창업자를 한 명 늘렸습니다. 이런 실적이 안 나잖아요.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세금을 잘 써서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한 사람보다는 아직 창업을 안 한 사람한테 열심히 지원을 해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사업을 하나 냈습니다. 라는 게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실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창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예비 창업자라고 하는데 예비 창업자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 예비 창업자 사업은 경쟁률이 창업자들끼리 하는 사업보다는 또 조금 약하고 그런 계획서나 이런 준비도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약하게 받는다든지 계획서의 수준 자체를 왜냐면 아직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업에 들어가서 지원금도 받거나 뭐 혹은 뭐 대출도 받거나 이런 걸 하려면 저는 사업자 내는 걸 최대한 늦출 수 있으면 늦춰라 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창업을 준비하실 때 아직 내가 예비 창업자다. 이제 예비 창업자라는 말을 쓸게요. 예비 창업자면은 사업자를 내지 말고 여기에 있는 지원 사업에서 이렇게 보다가 창업 지원 모집 공고 이런 거를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은 그런 사업들만 골라서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있어요. 혜정 씨 혹시 사업자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한 번이라도 사업자를 내신 적이 없죠? 네. 사업자를 내셨다가 폐업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예비 창업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안 들어가는 공고가 많아요. 창업자를 자기가 한 번이라도 내고 폐업을 했으면. 그래서 이거도 이런 예비 창업자 공고 같은 경우에는 그걸 봐요. 홈택스에 들어가면 내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창업을 했냐 안 했냐가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증명서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첫 창업이시라면 늦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이 되면은 그 공고에 이제 자격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그 공고를 하시고 나면은 그 공고 사항을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 공고에 반드시 이 지원 사업을 받으면 6개월 내에 혹은 이 지원 사업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창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들어가실 때도 반드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지원 사업 기간 안에 창업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 지원 사업을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나고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그런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거 혹은 뭐 초기 창업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강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창업에 관련된 거 이렇게 보잖아요. 네. 뭐 이런 거를 본다든지 이런 여기 보면은 소관부처가 강주광역시 수행기관이 강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네. 이런 이쪽 기관에 대해서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개념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강주광역시 시청이 있으면 그 안에 산하 기관들이 되게 원 개념으로 많아요. 그러면 강주시로 이게 국가 예산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들을 수행기관이라고 하는데 수행기관들은 원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지원 대상 보면은 예비 창업자 가능해요. 근데 반드시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창업을 해야 된다는 게 조건이 붙을 확률이 크죠. 그 다음에 초기 창업자까지 되는 거예요. 초기 창업자는 보통 3년 이내로 봅니다. 초기 창업자 대상. 네. 그래서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고 조건을 보고 공고 시간을 보고 해서 여기에 나 이거 해서 어느 정도라도 좀 나는 이거 지원을 받고 싶어 하면은 여기에 참가 신청서를 보고 다운로드 받거나 해가지고 이제 내면 되는데 신청 기간 안에 써서 내면 되는데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콘텐츠라서 좀 다른 지원 사업이랑 다를 거예요. 쭉쭉쭉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참가 신청서거든요. 네. 보면은 프로젝트 요약, 이제 일단 요약서를 내야 돼. 그리고 개요,
그다음 전략, 참 예를 생각난 뭐 이런 거야 뭐. 그리고 계획,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서 할 거니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이제 예산. 심지어 이게 다른 사업 계획서보다 좀 약한 편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콘텐츠에 집중하는 사업 계획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성 사업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사업이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업 계획서를 도대체 언제, 나는 지금 창업 준비하기도 바쁠 텐데 그런 생각이 바로 드시잖아요. 그 순간 이거 내가 언제 다 쓰고 안 잤나 어때요? 보면서 나 이거 빨리 당장 들어가서 해야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뭐 필요한 게 저한테 맞는 사업이 있으면 어차피 창업할 거면 그렇죠. 해야지. 이 정도 맞아요, 노력을 맞아요. 해야지 당연히. 약간 그런 맞아, 거. 맞아. 네, 저도 좀 약간 그런 마음이어가지고 저도 막 너무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근데 그쵸. 근데 사람마다 이게 또 일하시면 바쁜데 요거를 쓰세요라고 하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건,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왔을 때 사업계획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사업계획서.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사업계획서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사업계획서를 물론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공개하시면서 막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써야 붙습니다 막 심사위원 하셨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가이드를 주시고 하는 것도 있고, 저도 그걸 많이 봤는데 그렇게만 봐서는 전 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서 도움을 많이 얻었냐면요, 이것도 저의 팁 중에 하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들어갔던 사이트는 기업마당 네. 사이트 들어갔잖아요. 이쪽은 기업마당에서 보는 것보다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에서 보시는 게 좀 더 나아요. 여기에 가면은 K-스타트업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좀 더 기업마당 쪽은요, 좀 더 지자체 중심으로도 작은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 이건 좀 국가 부처 사업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렇지만 네. 모든 전국의 사업들이 다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두 개를 동시에 보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공고가 여기에 안 나올 때가 있고 여기에 나오는 공고가 여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이게 지자체 산하의 원 개념들이 안 올리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개 다 보는 편인데 교육 쪽은 이쪽이 더 보기가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지금 모집 중인 거는 별로 안 나오니까 모집 마감된 거에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조건 검색에서 멘토링, 컨설팅하고 지역을 내가 사는 지역으로 선택하는 거죠. 선택을 해가지고 검색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창업교실, 교육생 모집 이런 거. 저는 이런 거에 한 번 정도는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시간이 되실 때, 창업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건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교육이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시면은, 이걸 들어갈 때도 물론 쓰긴 써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근데 조금 경쟁이 덜 치열해요. 이거에서 막 넌 못 썼다라고 막 떨어뜨리거나 이런 경우는 물론 있지만 엄청 대충 썼을 때. 근데 어느 정도 그냥 사업에 하고 싶은 의지가 명확하구나 하면은 해줘요. 일단 이거는 교육 사업이니까요. 그쵸. 교육 사업이니까 돈을 주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런 교육 사업 중에서도 또 어떤 게 있냐면, 교육을 열심히 받은 자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 작은 거라도 하나 해볼 만한 돈까지 마지막에 줄게. 그게 교육 사업의 전체 프로그램이에요. 그 시제품을 만드는 돈까지 해서 그거를 진짜 만들어서 발표까지 해보는 거죠. 내가 실제 이런 걸 만들었다 하면서 이제 교육생들 앞에서 발표도 해보고 그걸로 또 컨설팅을 받고 하는 교육까지가 그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교육만 있는 것 같아요. 교육만 있는 사업이 있고, 그거는 본인이 더 좋은 쪽으로 공고를 내용을 잘 보신 다음에 그 좋은 교육을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교육을 받으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교육에 오셔가지고 물론 이 교육도 보통 지자체 산하에서 하는 교육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교육받겠다고 서울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내가 여기다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강주시의 시민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어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교육을 받으라고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 전문가 분들이 와가지고 컨설팅을 해주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심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이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준에서 보는지를 아는데 도움이 돼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뭘 창업하지? 라는 걸 들으면서 또 그 사람들도 교육 과정에서 뭐가 고민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발표를 들으면서 내 거를 다듬게 돼요. 저런 게 된다고? 저게 돈이 될까? 과연? 저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는 내 심정이 심사위원이 내가 사업 발표하는 걸 듣는 그 심정이겠구나 라는 약간 내가 이중의 입장이 되는 거죠. 내가 심사위원도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심사위원이라면 저렇게 얘기하면 되게 저걸로 돈이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겠구나. 그분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냉철하게 봐지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근데 내 입장에서 내 사업은 되게 소중하고 나는 막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나는 막 잘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지만 사실 제 3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만약에 갑자기 제가 전혀 모르는 떡 분야에서 떡으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했을 때 제가 떡을 잘 모르기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 듣기에는 떡 요즘 누가 먹지? 떡으로 장사가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객관화돼요. 그러면 커피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 사업을 들었을 때 그런 감정으로 듣고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줘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될 것 같은데 너 들리겠구나. 근데 그걸 들리게 하는 것도 물론 전략상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 사업이 될 것 같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내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거기 모이시는 분들이 되게 사업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막 엄청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모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를 객관화시키고 또 전문가든 이런 멘토링 컨설팅을 받으면서 좀 내 거를 준비해가는 과정이 돼요. 그리고 교육에 따라서 아무래도 나라에서 해주는 교육이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을 반드시 앉아있게 하는 교육이 많아요. 네. 9시부터 6시까지 반드시 그 시간 안에 앉아있어야 되고 막 1교시, 2교시, 3교시처럼 막 계속 선생님 바꿔가면서 계속 수업을 들어야 되는 교육이거든요. 제가 들었던 교육은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간을 이제 거기까지 투자를 해버리면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되지 않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들으면서 들을 건 듣고 컴퓨터를 가져가서 빨리 일해야 되는 건 빨리 일을 하면서 들을 건 듣고 약간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일을 하면서 그래서 컴퓨터로 저는 그날 그 교육을 받는 동안 나는 사업 계획서를 완성시키겠다가 저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받으면서 물론 거기에 100% 집중을 하고 다 들어도 되지만 받는 거를 또 계속해서 내 사업 계획서를 고쳐나가는 그 시간과 동시에 쓴 거죠. 그러면서 그 교육이 끝났을 때는 저에게 사업 계획서가 하나가 완성된다 라는 마음으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이런 교육 사업을 좀 활용해서 너무 많은 걸 들으시라고는 얘기를 안 드리는 게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교육 사업이라는 게 조건이 붙어요. 반드시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창업을 해야 한다. 라든지 이 교육 사업이 끝났을 때는 우리가 요만큼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금을 줄 테니 이걸 받아서 뭐라도 만들어라. 창업까지 해라. 라는 게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조건까지도 다 생각하셔서 나의 이런 스케줄이랑 잘 맞을 것 같다 하면은 들으시고 그리고 그런 조건이 붙는 사업도 막상 내가 교육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창업까지 하려고 했지만 다른 사정이 생겨서 당장 창업은 못할 것 같은데 하면은 교육만 받는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 교육을 잘 받고 대신 요 지원금을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도 되니까 일단은 이런 교육 사업을 잘 활용을 하시라고 제가 이런 조언을 드리니까 다행히 조금 늦춰지셨잖아요. 그쵸? 좀 시간이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늦춘 건 아니고요. 준비는 계속 하고 있는데 늦춰지고 있죠. 늦춰지고 있죠. 그래서 늦춰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거를 추천드리는 게 요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라는 걸 한번 해놓고 나면은 저는 이거를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비 창업으로서 좋아요 라고 추천드리는 것보다 사업계획서를 하나를 만들 줄 알면은 사업을 하는 중에도 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계획서를. 예비 창업 중에 제가 이제 사업장을 창업을 할 겁니다. 이런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 겁니다. 라고 해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 창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어서 아직 돈이 좀 부족해서 이거를 지금 더 못하고 있어요. 제가 공간까지는 했는데 뭐까지는 했는데 돈을 조금만 더 주시면 진짜 이 사업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거를 나라 입장에서 초기 창업한테 돈을 줘요.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 초기 창업한테 돈을 왜 주냐? 이건 아까 전에는 실적이 창업이었잖아요. 네. 근데 초기 창업한테는 왜 줄 것 같아요? 나라에서 실적이 필요하잖아요. 네. 세금인데. 자, 이제 또 공무원의 입장이 돼야 돼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초기 창업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처음에는 자본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못 해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나라에서 힘을 못 해주면은 얘네가 좀 더 확장해서 사람을 더 뽑지 않을까. 고용. 네, 고용 창출이에요. 초기 창업은 고용 창출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비 창업자에서 창업을 해서 초기 창업 기간 쭉, 그게 만약에 내가 준비하는 기간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초기 창업 3년이니까 한 4, 5년. 4, 5년 동안을 사업계획서를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모든 지원 사업은 전부 다 사업계획서를 내야 돼요. 그럼 그 사업계획서를 초반에 그나마 시간 있을 때, 여러분들 사업을 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장을 내기 전에, 창업을 하기 전에 교육을 반드시 들어서 내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하나 완성시키는 경험을 한번 해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이거 조금 내가 바꾸면 되겠다. 왜냐하면 기본 틀이 있잖아요. 기본 틀을 잡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정해서 초기 창업 때도 이런 거 저 할 거니까 좀 해주세요 라고 또 내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창업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하나 써보는 경험을 하나 해보는 게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혼자서, 물론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정보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보셔도 되고, 이런 교육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하나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서가 됐다. 이제 교육도 받았고 사업계획서가 됐다 하면은 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